안녕하세요. 리얼토익 엘쌤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험 치신다고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 저도 이제 연재 중에서 제가 토익을 쳤었거든요. 일단 긴 말 않고 바로 총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험은요, 전반적으로 LC 같은 경우는 중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 1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5번 문제와 6번 문제가 조금 우리 학생들이 낚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1번부터 이제 19번까지 앞쪽은 그렇게 많이 꼬여 있지도 않았고 또 이 직접적으로 답변해 주는 것도 꽤 많이 있어가지고 좀 쉬운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20번 때부터 마지막까지 우회적인 답변이 장난 아니게 막 엄청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정말 같이 친구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답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앞쪽에 쉽다고 조금 방심하고 좀 요렇게 할 때 갑자기 어려워져서 완전 여기서 멘탈이 붕괴가 왔겠구나 싶어서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이 파트 2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이제 우회적으로 나왔는지 같이 한번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멘탈을 다시 부여잡지 못했다면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요. 파트 3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특히 문제와 보기가 막 엄청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든지 그런 건 없었는데요. 화자의도 문제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파트 3이랑 파트 4 부분이. 의외로 시각 정보 문제는 파트 3, 4가 거의 다 좀 쉽게 들리는 단어 그대로 역으로 정보 이용해서 답 찾을 수 있는 좀 약간 쉬운 편으로 나왔고 화자의도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신이 멘탈이 바사삭 부서졌다면 파트 3에서 문제와 보기는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 아직까지 그 후유증이 이제 쭉 이어지면 화자의도 문제에서 좀 어렵게 몇 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멘탈이 이제 붕괴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파트 4는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화자의도도 꽤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상 정도 난이도였던 것 같고요. 화자의도 그다음 요 뒷부분은 특히나 좀 더 어려웠던 것 같다라는 게 제 엘쌤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이제 좀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들 위주로 빠르고 또 간단하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그림에서요. 이게 5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제가 그림을 최대한 비슷한 그림을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요 정도 그림 보면 이제 시험 친 친구들은 그림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제 요렇게 요 앞에 지금 있는 것처럼 좀 크게 볼까요? 요 앞에 마트 앞에 사람들 손님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림이었고 그 앞에는 트럭이 놓여 있었어요. 실제 시험 그림에서는요. 그리고 요 트럭 앞에 뭔가 상자 같은 것도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그 고객들이 이 어닝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답변이 정답이었는데 이제 발음이 약간 영국식 발음이었어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우리 친구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walking은 owning이라고 하면 자 제가 항상 단어는 그림이랑 같이 찾자 그랬죠.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전부 다 owning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한국말로 하면 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창문 위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비나 햇빛을 피하게끔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이 awning 요 마트 앞에 있는 여기 아래를 걸어가고 있다. 요게 답이었고요. 트럭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스가 코너에 쌓여 있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코너에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리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고 제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실제 시험 그림에서는 여기에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제 요러한 그림에 여기는 지금 가스레인지지만 실제 시험은 여기가 싱크대였어요. 그래서 싱크대 밑에 하얀 색깔 플라스틱 바스켓 버킷이라고 했죠. 시험에서는 버킷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헷갈렸을 법한 단어가 뭐냐면 카운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그림이랑 같이 꼭 기억을 하시고 단어는 카운터라고 하는 거는 한국어에서는 계산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카운터가 계산대만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카운터라고 하면 지금 요러한 그림의 요 부분
그죠? 뭐 식당이나 호텔 뒤편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장소에 사람도 서 있고 여기 밑에다가 흰 색깔 버킷이 들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답은요, 이 버킷이 placed 놓여 있다. on the counter, under the counter 해서 카운터 아래에라고 해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카운터라는 거를 우리 구글에서 찾아보면, 그림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생각하는 계산대라고 하는 게 요러한 곳을 계산대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부분이 다 카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림을 쫙 보면 카운터가 위에 이렇게 넓은 판, 뭔가를 놓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판, 요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곳을 카운터라고 하거든요. 물론 여기 보니까 이 뭐지? 만복이라 그러나요? 이 숫자를 셀 수 있는 요 기계, 요 장비도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토익 파트 1에서는 이제 카운터라면 요런 그림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게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집, 부엌에서도 제가 키친 카운터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뭐 장 보고 오면 물건을 놓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머니들께서 도마로 음식을 준비하고 뭐 때에 따라서 뭐 이런 커피 머신이라든지 과일 바구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려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카운터라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카운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봤던 시험에 나왔던 요 부분, 여기가 카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흰 색깔 버킷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맞는 말이 되는 거라서 이 문제의 답은 그 보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리고 파트 2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파트 2에서는요, 제가 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1번부터 이제 19번 정도, 요 정도는 좀 직접적인 답변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우회적인, 아주 그렇게 많이 꼬여있지 않은 우회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금액을 물으면 제가 특강에도 벼락치기 특강에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how many 라고 물어봤을 때 language 몇 개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있었어. 언어 얼마나 할 수 있니? 그랬을 때 I'm fluent in two 라고 했어요. 그러면 fluent는 유창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2개 유창하다는 거는 즉 언어 2개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fluent라는 거는 아셔야 되는 단어지만 실제 시험장 가서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2라는 숫자 들린 보기는 그 A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보기가 A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how many는 항상 숫자랑 연결시켜서 떠올리시면 돼요 라고 했던 거, 그것만 떠올리셨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도 이 앞쪽 번호에서는 today or tomorrow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이 아주 직접적으로 today라고 답변을 해준 이러한 답변도 많았고요. 언제예요? 물었을 때는 in 6months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답변. 뒤에 시간이 나오면 in은 아니라 후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6개월 후라고, 언제야? 6개월 후 이런 식으로 좀 직접적으로 또 뭐 좀 마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yes 답변 좋고요. I'll have some tea 라고 해서 예, 저 티 좀 마시겠습니다 라고 아주 예쁜 답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who라고 물었을 때 누구야 했을 때 I think 내 생각에는 누구누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름 그대로 얘기해주는 이러한 답변들이 좀 앞쪽에 많이 나와서 크게 무리 없이 우리 학생들이 풀어봤을 것 같고요.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20번 이후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우회적인 답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내가 엑스트라 뭐 클립보드였나요? 그거 가질 수 있니? 그랬더니 you can use mine. 너 내 거 사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착한 답변 이런 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언제 준비가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음식이 언제 준비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엌이 지금 굉장히 너무 바빠요 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티켓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습니까? 혹은 아니면 티켓 부스, 매표소에서 박스 오피스에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웹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저 고장났다. 웹사이트 isn't working. 이런 답변이 정답으로 우회적인 답변. 그래서 웹사이트 is working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야 된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게 되겠죠. 그지? 그리고 제가 보고 또
기억에 남았던 이거 장난 아닌데 했던 게 이제 우리 브레이크룸 이제 뭐 탕비실이라든지 휴게실에 있는 브레이크룸에 있는 커피 머신을 우리가 replace 교체해야 될 때지 않니? 교체해야 하지 않니?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계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답변이요. 우리가 이거 January 1월에 샀어 라는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1월에 샀으니까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아직 교체할 때가 안 됐다. 혹은 1월에 샀는데 벌써 교체가 돼야 되니? 라는 이러한 우회적인 답변으로 나왔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지워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요거요. 누가 매니저 할 거야? 뭐 새로운 브랜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누구라고 물어봤는데요. 정답이 뭐였냐면 I have someone who's applying for the position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 누군가 안다. 제가 그럼 I have라 했나요? I know someone 그죠? I know someone who is applying for the position 그 자리에 이제 지원한 사람 나 누구 아는 사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답변이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회적인 답변으로 얘기한 거 요거 좀 어려웠었어요. 그지? 그래서 요런 것도 있었고요. 또 뒤에는요. 책을 보니 너 책 출판했다며 너 책 출판했다고 들었어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지? 그래서 내가 너가 책 출판했다고 들었는데 내 답이 I have some extra copies 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카피 여분 책자 있다 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주겠다는 그러한 우회적인 답변으로 얘기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won the contract. 그래서 win the contract 하면 계약을 따내는 거잖아요. 그죠? 성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company N이 빠졌네요. 자,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제 그 계약을 이뤄냈니? 했죠? 어떤 회사랑 계약을 했어? 물어봤는데 those negotiation is ongoing 이라고 해서 아직도 협상 중이다 라고 얘기했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7번이었나요? 좀 뒤쪽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의미로 적어 놓을게요. 기차가 항상 일찍 오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Does the train always stop early?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답이 뭐였냐면 There's construction work 뭐 어든 트랙 9이었나 어든 트랙에 그 길에 construction work가 있다라고 해서 항상 일찍 오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우회적인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답변들은 정말 속어법으로 풀어야지 아니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굉장히 꼬여있는 우회적인 답변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쪽이었는데요. 새로운 어떤 사람이 매니저가 really affected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이 있니? 뭐 이렇게 일을 잘하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이요. Well, she did come from 무슨 corporation 어떤 회사에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L 선생님 저기 L 선생님 L씨 잘하니? 그랬는데 그녀는 파고다에서 왔어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파고다에서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L씨를 잘 가르쳐 뭐 일을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답변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굉장히 많이 꼬여있는 그러한 답변으로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 뒤쪽도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답변이 많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문장도 좀 긴 것도 있었고 발음 같은 경우도 영국 발음이 좀 세게 발음이 된다 그랬을 때 순간 이 단어가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이게 뭐지? 빠르게 놓치는 경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2는 이 뒤쪽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이게 좀 바뀔 것 같아요. 자, 파트 3 우리 저기 그 화자의도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제가 정확한 지명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R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2 hours away 2시간 떨어져 있어요. 이 얘기 왜니?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이제 모자를 사고 싶다고 앞에 얘기를 했고 남자가 여기다 적어볼까요? 여자가요 모자를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요 그러면 제가 한쪽으로 빼놔 드릴 테니까 와서 픽업해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거기는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바로 이 말 듣자마자 뭐라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ship, deliver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 되겠죠. 거기 여자가 있는 곳에서 가기에는. 그래서 그녀는 그곳으로 travel 하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travel을 단순히 여행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이 보기가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그래서 travel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돌아다니는, 왔다 갔다 하고 옮기는 그러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여행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단순히 travel, 여행 이렇게 글자로만 기억하시면 이 travel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파트 이제 뭐 3이든 4에서도 이제 sales representative 이제 영업사원들이 외근에 많이 나가고 고객들을 여러 돌아다니면서 만나잖아요. 그때도 travel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때 영업사원이 여행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여행이라는 뜻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g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무 멀다 라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답은 요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좀 꼭 알아들었어야 했으면 하는 중요한 이제 답이랑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중요한 표현이요. set aside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set aside 하면 한쪽으로 빼두다 아니면 한쪽으로 챙겨두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기서 모자 주문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set aside 해놓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 챙겨두겠다. 그래서 와서 가져가라 라고 얘기할 때 요 수거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잘 나오는 수거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파트 3 화자의료 문제 중에서 I've never been there 이거는 남자가 이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에 남자가 어떤 국제 고객 잠재적인 국제 고객이랑 저녁 약속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나 거기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그랬더니 여자가 그러면 어떤 한식당을 추천해 주면서 그럼 거기 한번 가봐. 걔네들 되게 메뉴가 다양하게 있거든 이라고 추천을 해줬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여자가 바로 한식당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나 거기 가본 적 없어 라는 말은 추천 좀 해줄래 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니까 답은 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시각 정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제가 나름 그림을 열심히 그려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쿠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기 단어가 뭐였냐면 요 퍼센테이지가 보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기에 있는 단어는 올라가서 지우고 나머지 정보 가지고 다 표현할 겁니다 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했는 게 여자가 물건을 샀는데 나 저기 사실 쿠폰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쿠폰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가 80불 이상 썼다고 80불짜리 샀다고 했나? 80불, $80라는 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80가 해당이 되는 거는 바로 여기 76 and up 이라고 되어 있는 76불 그 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25%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갤러리 1, 2, 3, 4 해가지고 이제 art exhibition, 갤러리, 아트 갤러리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그러한 시각 정보가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쉽게요. 보기가 갤러리 1, 2, 3, 4였으니까 이거 지우면 되죠. 언급된 게요. oil painting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들어도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고 듣지 못하더라도 oil painting이라는 것만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더라도 1번을 A번을 선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파이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보통은 파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항목이 보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오늘 시험은 조금 다르게 이 퍼센테이지, 그죠? 이 퍼센테이지가 보기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항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듣게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었는데 정확하게 utilitie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0% 여기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파트 4에서 또 좀 어려웠던 이제 화자의도 문제를 볼 텐데 이제 파트 4 같은 경우에 화자의도 문제는 제가 딱 보자마자 우리 특히 600반 친구들 단어 약하고 문장 구조 해석 힘든 친구들 이 문제 그냥 아예 버리고 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자유도 문제 길이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 2주, 3주짜리였고 보기도 단어가 좀 길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자신이 없으면 아예 어려운 문제는 차라리 버리시고 나머지 쉬운 문제를 맞추시라고 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이 어드미션 하면 입장료, 그죠? 입장료 그 금액이 되겠고요. 여기 어떤 지명 이름이었어요. 여기로 가는 입장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가이드가 되어 있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이드가 함께 붙어서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는 그게 아닌 거죠. 가이드 해주지 않는 그라운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가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는데 어느 뭐 어떤 뭐 스culpture라고 있나요? 뭔가가 있는데 굉장히 remarkable, 굉장히 멋있고 막 이런 곳들이 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거기도 가이드가 있는 거는 아니 가이드 해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거기 가서 꼭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꼭 한번 보라라고 권장을 하는 의미로 얘기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 화자 의도는 뭐였냐면 이제 요 문제도 여러분 친구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야 됐는데 their work was completed outside of regular business hours 라고 했죠. 그러면 일반 그 정규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밖에서 그러니까 정규 일하는 시간 외에 그 작업을 완성했다, 작업을 완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앞에 이제 뭐 무슨 컴퓨터 하드웨어를 우리가 뭘 이러고를 설치를 했는데 잠깐 뭐가 끊기기도 했지만 인터넷이 뭔가 뭐 다운이 되기도 했지만 그리고 나서 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원래 일하는 시간 외에 우리가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잠깐 뭐가 뭐 다운이 되고 인터넷이 끊겼고 하더라도 듣는 청자들이 일을 할 때는 방해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게 되기 때문에 요 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지? 자, 그리고 it took 3 hours to discover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무슨 플라스틱 버틀인가 플라스틱 그 제품을 디스플레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막 하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원래는 이 시간에 주문 배송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됐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게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회의 때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이 담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거 이유 때문에 배송이 좀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서 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정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가이드 사람들 이름이 쫙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활동들이 쫙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한 거는 귀에 들렸던 요 2 단어가 기억이 남고 가이드 이름은 당연히 누군지 제가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보기는 여기가 보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제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지우고 여기를 보고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처음에 forest walk도 들렸고요. rafting이라는 것도 들렸어요. rafting adventure라는 것도 들렸어요. 근데 forest walk는 캔슬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앞쪽에도 rafting adventure 이거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look forward to 학수고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살짝 언급했지만 이거는 취소됐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려봤어요. 요런 그림 기억나시죠? 이제 요 나무들, 요거 어떤 나무 언급했냐, 요게 문제였는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parking area, parking garage, parking이라는 것만 듣고 group 4 이렇게 낚였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파트 1 단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along the road 그러면 길 따라서잖아요. 그치? 근데 그 길이 along the road 그 길이 leading 이끄는 길이래. 어디로 이끄냐면 parking are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parking area만 듣고 그룹 4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길 따라서 있는 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길 따라서 있는데 그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leading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거냐면 이끄는 거냐면 parking area까지 이끄는 길에 있는 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파트 그룹 4가 아니라 그룹 3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ong the road 이 길 따라서 있는 거 이거야. 근데 뒤에다가 우리 친구들 딱 낚이게끔 파킹 그라지까지 이어지는 이라고 설명이 뒤에 딱 붙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얘만 듣고 요거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월 24일 LC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전 파트 1부터 4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친구들이 뭐 제 총평을 들으면서 내가 맞췄다 혹은 어떻게 내가 실수했는데 낚였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이 시험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 시험도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리얼톡에서는 또 남아있는 종강까지 앞으로 무료 특강도 4번이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남아있는 특강 4번도 듣고 수업도 남아있는 수업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가 2월 초시험 또 꼭 2월 초시험에는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리얼이들은 수업 시간에 내일 봐요. 수고했어요.